매매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죠. 이게 어제도 그랬지만 갑자기 막 갭이 떠가지고 막 올리더만 또 10시점 되니까 흘려내리고 반등을 주나 싶더만 11시가 넘었으니까 기관이 팔기 시작하고 기관은 하기야 여기 10시부터 계속 팔았지만 점점 팔기 시작했어요. 기관은. 그러다가 외인은 사는 척해서 버텨주는 척 하더니 결국은 외인도 같이 팔아서 다시 지수가 급락하고, 그런데 또 어디 종가는 안 깨고 또 마지막에 또 외인이 또 걷어가서 반등을 시키면서 끝났어요. 결국 도치 모양으로 끝난 거죠.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롤러코스터 같죠. 롤러코스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거의 개별주 위주로 잡다하게 갔어요. 잡다하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뭔가 하나의 주도되는 게 지속적으로 가고 막 여기 갔다가 막 돌아가면서 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이지하진 않다. 왜냐면 개인들 수익이 나려면 뭐 하루 당일이라고 해도 뭔가 지속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뭐 이렇게 또 눌림을 줬을 때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먹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개인들이 탈 이유도 거의 안 주는 느낌에서 뭐 갑자기 확 올렸다가 좀 쫓아온다 싶으면 또 확 패버리고, 또 투매가 막 나오면 봐서 또 좀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또 팔아버리고, 그런 흐름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말고 코스피도 별반 차이는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아놓으니까 그제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더 강하게 오늘 치고 가진 못했어요. 종목도 약간 허지부지한 게 많았던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빠지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빠지고 감아 올려가지고 지금 고점 돌파가 더 이상 760선 안 나오고 또 밀리니까 여기서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방향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장을 크게 주도할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하루는 여기 뭐 하루는 여기 뭐 그런 관점에서 세력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외인도 막 팔았다가 갑자기 샀다가, 사실 이게 정상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정상적인 장은 뭐냐면 지수가 정상적일 때는 뭐 이게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방향성이. 하방을 하면은 뭐 꾸준히 이런 식으로 뭐 하방을 내려간다든지, 상승장이면 올랐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오른다든지, 조금 정상적인 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아 오늘은 내가 뭐 대응을 해서 뭐 이렇게 싸게 살 기회를 뭐 기다렸다가 종가에 사든지 내일 산다든지, 아 오늘은 제대로 가한 장이면 그럼 계속적인 공격적인 매매를 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장은 롤러코스터죠. 푹푹 또 빠졌다가 또 푹 올라갔다가 이러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얘들도 방향성이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좀
우리가 지금까지 주도했던 종목들도 가지만 뭐 잡다한 그동안에 수고있던 뭐 진짜 잡다한 잡주스러운 종목들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려서 하루에는 쫙 올렸다가 또 뭐 해먹고 쫙 올렸다가 해먹고 이런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장이 매매를 그러니까 안일하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장이 좀 방향성이 나와서 확실하게 상승하든지 확실하게 빠져서 싸다고 느끼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하다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눌려서 이제 진짜 싸다고 생각이 들면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확실한 상승세, 이도주도 아닌 그런 모습이라 좀 여러모로 조심해서 아직까지도 매매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일단 3월달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3월까지는 이런 흐름일 것 같고 4월 되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소리 상태가 지금 안 좋네요. 감기가 아직 걸린 상태라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타는 유연한 매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대북 쪽이 그 회담이 깨지면서 일단 경협 쪽이 아웃됐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웃됐죠. 장기가 될지 좀 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이 시황이 지금 불안할 때는 돈이 단기적으로 이쪽 저쪽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재료와 뉴스 같은 걸 잘 체크하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잠깐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쪽도 약간 기존의 정통적인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그 신라젠 같은 게 악재가 나오면서 약간 아웃됐죠. 근데 여기서 개별주 같은 새로운 신규 제약바이오제들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얘는 아웃이고 얘는 세모고 상태가 이래요. 그 마지막 하나의 큰 거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먼지 쪽이 처음에 테마주로 시작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심각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책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뭐 마지막 하나 이제 중국 관련 개방해서 중국 관련주가 있었죠. 중국 관련주. 에어컨이나 뭐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미세먼지 쪽으로 많이 몰렸고 미세먼지 쪽 종목들을 오를 만큼 오른 다음에는 잠깐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조정받을 때 이런 때는 이런 제약바이오 개별주나 중국 관련주 가끔은 경협 반등 그런 쪽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의 흐름을 쫓아서 매매하는 방식을
일단 매매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수일수록 저런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 매매를 해요. 고수일수록, 특히 단기 트레이딩의 고수일수록 시장의, 그러니까 주도주를 쫓아간다 그러죠. 당일의 주도주, 주도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당일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종하는 매매를 하는데, 하수일수록, 그리고 초보일수록 이상하게 자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빠지는 종목, 계속 내려온 종목을, 그리고 약간 위험한 종목군, 그런 걸 계속 사서 뭐 싸다고 느끼는가 봐요. 싸다? 하여튼 그렇게 사서, 그러니까 떨어진 종목을 사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물려서 뭐 계속 그렇게 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금 같은 장세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강하게 오른 종목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 자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어요, 시장에. 그러면 가는 거 몇 가지 올리잖아요. 몇 가지를 상승시키려면 상식적인 거예요, 되게. 몇 가지를 상승시키려면 이런 떨어지는 종목들, 인기가 없는 종목들은 이걸 관리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근데 계속 이쪽만 보고 있으면 시장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계속 손해만 보고 묶여있고 암울해지고 뭐 주식 방치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뭐 가치 투자를 잘하든지 뭐 장기 투자를 잘해서 저점을 잡고 지금 막 수익을 롱런해서 가지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금 지수에서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매매를 하고 놀아야지 수익이 나겠죠. 안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네. 자, 그러면 잠깐 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모아놨던 기사 중에 일단은 대북이 깨진 건 아니까 이건 이제 좀 전기사인데, 청정기, 마스커, 테마주로 정부 정책 기대. 이 뉴스가 뜬 시점에서 거의 이제 정책주로 거의 전환될 시점이었어요. 처음에 테마주로 시작했는데 너무 심하니까 그다음 마스크가 처음에 가다가 그다음 공기청정기, 위닉스가 떠오르면서 이제 뭐 관련 그런 장비들 아니면 이제 그런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보고 재료가 뭐가 있나, 호재가 뭐가 있나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하처 같은 경우도 공기 정화기, 레인지 후드, 마스커 쪽은 웰크론 있고, 여기도 뭐죠 이게 공기 정전기 필터를 만드는 크린앤사이언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닉스 계속 올라왔죠. 크린앤사이언스 등하고 지금 행보하고 있고요. 하츠 비슷하죠.
그리고 일단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미세먼지 쪽이 최근에 되게 관심사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실 돈이 많이 들어왔고, 뭐 예를 들면 뭐 위닉스를 했다고 치면, 근데 이게 보면은 미세먼지 쪽이 많이 오르지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조정 나올 때는 뭐가 같겠어요? 이런 날 3월 12일이나 3월 14일 같은 데 보면 조정 나온 날에 예를 들면 모토닉 볼까요? 보세요. 3월 13일, 3월 15일 아까 거하고 좀 반대 날이죠. 제가 한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 섹터가 가는 날은 미세먼지 섹터가 가는 거고, 물론 가끔 같이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안 가는 날은 또 다른 섹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주도 섹터 중에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골라지는 거고, 모토닉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을 안 했구나. 이거는 이제 LG차, LPG 차 그 구매 제한 폐지에 의한 수혜주예요. 그게 정부 정책으로 뉴스에서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주고요. 그리고 또 봤던 게, 자, 나비엔 같은 것도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중국, 이거는 뉴스 중에 중국 시장 득에 여기 있네요. 자, 뉴스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간중에 편입을 해서 종목을 넣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 덕분에 좀 생기고, 뭐 중국도 메이가 이치 석탄 개조 산업의 속도를 내면서 그 이득을 보는 수혜주가 생기게 됐다. 결국은 수혜주는 아까처럼 보려던 게임이든 뭐 약간 개방을 하는 거네요. 개방을 한다는 얘기네요, 중국이. 네, 그런 얘기고요. 경동 나비안이나 뭐 웹제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온 날이 3월 10일 보세요. 근데 경동 나비안이 움직인 날이 3월 8일부터 움직였죠. 그 다음 11일. 그러니까 이날 미리 여기 저 뉴스가 나올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제 아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미리 작업을 해서 올렸고, 그 전에도 아마 뉴스 같은 게 나왔었어요. 계속 저거 캡처한 날 말고. 그래서 이날이 이제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저 뉴스를 봐서 이날을 놓쳤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여기 눌림 받을 때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작아 보여도 지금 8% 7%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고, 미세먼지 관련 신일사는 또 봐도 계속 오르죠. 근데 조정 나온 날이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온 날 내가 타점을 노려봐도 되고, 조정 나오는 날 다른 예를 들면 테마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약바이오가 신라젠 약제가 나오는 바람에 같이 연동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젠을 잠깐 보면 안전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꼬꾸라졌죠. 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꼬꾸라진 게 보였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개별주들은 개별주 이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대체할 애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몇몇 있었어요. 각자의 호재를 안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셀리버리 같은 종목. 셀리버리는 이제 간암 치료, 뭐 후보 물질과 비만 치료제 같은 걸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 그런 이슈로 갔고요. 셀리드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라는 호재로 올라가고 있고요. 몇 가지가 있었죠. 잘 갔던 제약이. 예, 유틸렉스도 보면 뭐 제약인데 나름 잘 가요. 제약인데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특징이 다 어떻죠? 제가 보여준 종목이 다 보면 추세가 다 상승 중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다 터지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한 번 도중에 이게 한번 틀렸었죠. 예를 들면 이게 언제였지? 13일 공무장관 12일인가 10일인가 대북주들이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가 자 여기서 사실 많이 빠져서 막 여행 기간도 물려서 이제 물타기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서 많이 샀어요. 여기서 한번 해서 반등 한번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이날이죠. 이날 3월 15일 날 아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뉴스가 정오에 나왔는데 정오에 나오면서 바로 급격히 모든 대북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저 뉴스를 체크를 했으면 체크를 했다 치고 그럼 이 당일날 최적의 시나리오가 뭐였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 올라간 전날 있잖아요. 전날 이날이 15일 14일이었잖아요. 14일날 갭을 띄워가지고 위닉스가 주도 중에 하나, 미세먼지 주도 중에 하나인데 조정이 나왔었어요. 꽤 큰 폭의 조정. 그리고 여기서 끝났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미세먼지가 많이 끼다가 이날인가? 이날은 되게 맑았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가 끝난다고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매도세가 좀 나왔고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이격이 높다 보니까 밀리면서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음날 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유연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노리고 있던 게 15일이었잖아요. 14일. 그럼 아침에 전날 저항대였던 22,000원권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돈이 들어올 때 내가 봤으면 이런 눌림에서 따라잡을 수가 있었겠죠. 사고 돌파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슈팅이 이렇게 쭉 나왔다고요. 뭐 여기 샀다고 해도 대충 쳐도 쭉 나왔다고 그럼 6, 7, 8% 먹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어쨌든 여기가 거의 상승 할 만큼 한 지역이고 지금 슈팅이 나와서 육, 7%면 이미 여기서 챙기면 되죠. 어쨌든 여기서 한번 만약에 해서 이제 수익을 내서 먹고 오전 매매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그다음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먹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먹었다 치고 기다리다가 이제 현금이겠죠. 이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이 위험하니까 별로 주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전 장이 이거로 끝나고 다른 종목을 또 계속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10시 시간대가 이미 뭐 이걸 끝내는 순간 10시 아직은 많이 남았구나. 10시 반이니까 다른 종목 하나 더 찾겠죠. 뭐 그러다가 어쨌든 딴 종목도 하고 또 해서 한 시간이 흘렀을 때 얘 말고 강한 종목도 있었겠죠. 뭐 셀레브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셀레브리는 행보했네요 이날. 얘는 아니고 뭐 종목이 없었으면 그냥 방탄소년단 테마인데 얘 같은 것도 15일이면 15일날 빠졌고 여튼 위닉스를 매매를 했다고 치고 근데 이제 장중에 이제 오전 매매를 끝내든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냈다고 쳐도 사실 그 다음에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노리고 있더라도 저 뉴스가 나오면 원래 시소처럼 이렇게 대북 테마랑 사실 방산 테마는 방산 섹터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갑자기 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렇게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 뉴스 나오자마자. 그럼 뭘 사야 되냐면 바로 반대 것뿐이 이게 빅텍이 지금 방산에 어떻게 보면 제일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빅텍을 쫓아가서 이렇게 단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일은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못해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 매매 자체를 계속 한 종목에 매여 있기보다는 지금 장은 오늘 아까 시장도 봤지만 오전에 올리고 오후에 다시 내려버리고 또 뭐 반등하고 롤러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주도 흐름에서 차라리 주도주 격인 지금 뭐 미세먼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수급이 들어온 뭐 예를 들면 수급주 중에서는 이런 테스 같은 종목 같은 걸 봐도 어찌됐든 지금 경고하잖아요. 여기도 올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약간 방치하는 흐름으로 놔뒀다가 다시 물량을 모아서 치고 이런 흐름인데 여기 또 지키고 있죠.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하락 추세는 아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자리죠. 이렇게 돌리고 있죠. 아니면 이런 뭐 방탄소년단 이슈 얘도 4월 12일까지 이슈가 재료가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좋은 자리가 됐겠죠. 이렇게 눌러줬을 때 재료가 살아있었으니까 만약에 오늘 샀다면 오늘 아침에 노렸다면은 이것도 수익인 거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예전엔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좀 감기 몸살 걸려서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게 있어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성이 안 나온 뭐 약간 난세장 같은 거잖아요. 난세잖아요. 난세.
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한 장. 불안정한 장에선 우리가 이런 장에서 지금 주식 비중이 100%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이런 장에서는 잘 하시는 분들도 주식 50% 이하예요. 본인이 주식 비중이 100%다. 막 신용가에서 갖고 있다. 홀딩이다. 특히.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더 잘하는 분들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 0%예요. 비중이 0%. 그러니까 당일 매매하고 빠진다고요.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그냥 팔아버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당일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주도 섹트를 공략하는 유연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시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고 최소한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유연한 매매의 의미가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리긴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종목에 너무 이게 집착하지 말고 당일 여러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일 오늘은 이 섹터가 움직이고 내일은 이 섹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섹터가 잘 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런 거는 최근 뉴스 같은 걸 많이 봐야죠. 뉴스 같은 거 체크도 안 하면서 주식을 안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뉴스를 매번 찾아보셔야죠. 그래서 재료가 뭔지 보고 호재가 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군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그런 몇 가지가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관련 종목들을 내 관종에 넣어두고 당일날 어떤 게 갈지 예상을 해보고 예상대로 맞든 안 맞든 그 당일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주도주가 되겠죠. 돈이 들어오는 그런 섹터에서 내가 이 한 섹터에도 제일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대장급 종목들이 대장들이 있다고요. 가능하면 이런 대장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대장들을. 이 중에서도 대장 종목. 그리고 장세가 많이 변하니까 시황이 오르다가도 갑자기 내리고 하니까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오전에 매매를 확실하게 하고 끝내고 또 오후에 기다렸다가 뭐 투매가 나오든지 하면 또 오후 매매를 해서 종가에 팔든지 뭐 종배 개념으로 가서 다음날 아침에 팔든지 그런 원칙을 잘 정해서 유연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사실 까놓고 말해서 전업이 아니라 그러면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난 투자를 해야 돼 이러면 이게 지금이 투자를 할 시기인가요?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이 투자할 시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종목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는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싸다는 거는 시장 상황 자체가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아야지 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앞으로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반대가 뭐 오를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좀 방향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샀다가는 내가 높은 자리에 산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을 때 사는 거예요. 투자는. 그때 이제 개별 종목을 보고 종목 자체의 가치가 싸는 종목을 가격이 이제 가치가 저렴한 종목들 아니면 차트상으로 충분한 매집이 되고 어쨌든 가치 자체가 저렴한 종목을 사서 꾸준히 모아가서 수익을 끌고 가서 하는 게 투자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시기고 더 쪼개면은 어떻게 보면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고 방향성을 기다려야 될 시기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그 의도가 잘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름 열심히 설명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좋지만 않아서 여튼 장이 조금 어렵고 뭐 그래도 지금도 이런 몇몇 군의 몇몇 종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보여드렸던 뭐 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돈이 들어와서 어느 종목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먹을 종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막 내려가는 종목, 물린 종목 이런 거만 계속 집착하면 못 먹어요. 왜 무리해서 오늘 이 영상 녹화를 남겼냐면 요즘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본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그 동호회 뭐 톡방 이런 데를 보면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너무 많이 물려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물려서 다 손실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방에 사람이 많은 방이라 그래도 그냥 말도 없고 막 다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막 다 사람이 유령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막 그렇더라고요. 이상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손해를. 아마 원인은 그 대북주 영향이 크겠죠. 대북주에서 사실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해요. 이때 말도 안 되는 기대감, 욕심, 뭐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일날에 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봤겠죠. 그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걸 아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술을 더 공부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주식 관련된 뭐 커뮤니티나 방들도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뭐 파동처럼 침체되었다가 또 개인들 포기하고 떠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어차피 또 화랑장 오면 또 막 와 했다가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요즘에 좀 그렇더라고요. 주식장이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늘 더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몸까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지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강의를 혹시 보신 분들은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 매매 사고가 내 매매 방식이 진짜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주도주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는 곳에 맞춰서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곳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가, 내 매매 방식이 정말 유연한 방식이 맞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